자, 지금 할 거는 조금 일단은 전자배치 쪽에서 주기율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외각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스핀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기율표를 먼저 보시면 아까 한 거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몇 가지 주기율표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용어를 하나 정리할 건데요. 용어가 최외각 전자수라는 게 있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또 무슨 전자수가 있지? 원자가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원자가라는 게 또 있어. 근데 원자가하고 원자가 전자수는 좀 달라요. 오케이? 최외각 전자수도 달라요. 즉,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개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여기에다가 예제를 하나 쓸 건데 자, 네. 아유 불편해. 예제 쓰면 탄소 있잖아요. 수소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죠? 바닥 상태 전자배치가 1s1, 헬륨은 어떻게 됩니까? 1s2, 탄소는요 1s2, 2s2, 2p2,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탄소는요 제가 들뜬 상태를 그리면 1s2, 2s1, 2p2, 3s1 할게요. 이거 바닥 상태예요? 들뜬 상태예요? 무엇에 어긋났지? 어디에 어긋났지? 여기 다 안 채우고 위에 채웠으니까 싸움의 원리. 그렇죠? 최외각 전자수는 뭐냐? 이름 그대로 최외각,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수소는 최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 kop질이 1s1이니까 가장 바깥 껍질 전자 몇 개지? 하나라고 쓰고 헬륨은 최외각 전자수 몇 개라고 쓰죠? 네, 2개라고 써요. 요 탄소는 최외각 전자수 몇 개죠? 예,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4개죠. 이 탄소는 최외각 전자수 몇 개입니까? 그렇죠? 하나예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외각 전자수는요. 최외각 전자수는 바닥 상태든 들뜬 상태든 상관이 없어. 현재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냐라고 해서 묻는 게 최외각 전자수야. 따라서 문제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려면 그냥 최외각 전자수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바닥 상태의 최외각 전자수하고 앞에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바닥 상태의 최외각 전자수면 이 탄소든 들뜬 탄소든 바닥 상태로 만든 다음에 개수 세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그냥 최외각 전자수라고 하면 바닥이냐 들뜨냐에 따라서 개수는 무한 막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전부 다가. 몇 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런데 우리가 1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지? 1개. 2족은 몇 개? 2개. 13족은 3개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탄소 2개는 몇 족이지? 14족이거든. 그러면 주기율표에 따르면 14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바닥 상태는 4개지만 이 들뜬 상태에서는 몇 개가 돼? 1개지.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말하는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라는 것은 바닥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들뜬 상태 얘기하는 겁니까? 예, 무조건 바닥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상태. 오케이? 따라서 똑같은 바닥 상태 네온을 보시면 네온은 1s2, 2s2, 2p6거든요. 그럼 네온의 경우 바닥 상태에서 최외각 전자수는 몇 개가 되지? 8개죠. 이거 2개, 이거 6개에서 8개가 되죠. 그래서 18족이구나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족을 내가 나눌 때 바닥 상태에서 최외각 전자수가 같은 걸로 내가 족을 구분하게 되면 나머진 다 맞는데 누가 안 맞지? 이 중에서 누가 안 맞죠? 지금 한 놈 안 맞는 게 있어. 18쪽이라서 8개인데 헬륨 몇 쪽? 18쪽인데 2개야. 오케이? 2개야. 따라서 N은 안 맞아 들어가지. 그렇지? 즉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이면 바닥 상태 최외각 전자수는 모두 같다. OX, X. 누가 안 맞아? 헬륨이 안 맞는 거야. 이게 보기 한계야. 따라서 현재 쓰는 거는 최외각 전자수가 아니고 뭘 쓰냐 하면 원자가 전자수를 쓰는데 교재 나와 있죠. 원자가 전자수 정의 밑줄 쳐놓으세요.
원자과 전자수는 정의가 뭐냐? 정의가 첫 번째가 바닥 상태, 밑줄자. 이 말 자체가 바닥 상태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최외각 전자수에는 바닥 상태란 말이 포함 안 돼 있어. 원자과 전자수는 바닥 상태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말이야.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인데 뭐라 쓰여 있냐 하면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밑줄자.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반응을 한다 이 뜻이에요. 화학 결합을 한다는 건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라는 건 전자를 주고받는 이런 반응인데 화학 결합도 그런 과정인 거야. 전자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인 거야. 그런데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이 전자까지 바깥쪽으로 빼내기가 바깥쪽 전자 반발력 때문에 빼내기가 좀 어려워. 따라서 실제 반응은 가장 바깥 껍질만 주로 반응을 하거든. 따라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라는 건 가장 바깥 껍질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쪽은 안정한 원소야 불안정한 원소야 18쪽은 안정하다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 몰라 나도. 그렇다는 거야 해보니까. 옥텟 규칙이라고 이번에 나와 있잖아요. 옥텟 규칙은 뭡니까? 가장 바깥 껍질 전자가 몇 개면? 8개면 안정해진다. 왜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18쪽은 실제로 화학 반응을 잘 안 해. 억지로 시키면 하긴 하지만 잘 안 해. 따라서 비활성 기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 그렇지? 활성을 안 띈다고. 따라서 18쪽은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0개라 쓰는 거예요. 1쪽은 하나 있으니까 반응해요. 1개. 2쪽은 2개. 13쪽은 3개. 최외각 전자하고 똑같이 가는데 18쪽만 달라. 따라서 쓰면 수소 원자과 전자수 얼마? 1. 헬륨 원자과 전자수 얼마? 0. 안 하니까. 네온 원자과 전자수 얼마? 0. 안 하니까.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녀석을 같은 쪽으로 뒀다 하면은 18쪽인 헬륨까지도 맞아 들어가죠, 이제는. 그렇지? 자, 이 탄소 원자과 전자수 얼마? 4. 그러면 이거 바닥 상태야, 들뜬 상태야? 이 녀석의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 그렇지, 4. 왜? 아까 말했잖아. 이 말 자체가 바닥 상태일 때를 얘기한다고. 현재 들떴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애가 바닥이 되면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지? 개수가 몇 개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 개수가 몇 개지? 이렇게 묻는 게 원자과 전자수야. 이해되죠? 오케이? 됐어요? 예.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자, 이쪽에다가 헷갈릴 만한 거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알았으세요? 알아서. 잘 봐. 짧게 정리 한번 해보자고. 같은 쪽이면 1번 최외각 전자수는 모두 같다. OX. 같은 쪽이면 최외각 전자수는 모두 같다. OX. X. 누구 때문에? 헬륨. 다음에 2번. 요거는 방금 하진 않았지만 한번 잘 맞춰보세요. 같은 쪽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OX. 이거 진짜 국어적인 문제인데. 같은 쪽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OX. 땡.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건 동소체. 동소체 아니고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아예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아. 하지만 같은 쪽이면 같다고 하면 안 돼. 비슷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가끔 어쩌다가 어느 한두 선생님께서는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같다라고 하면 쌤!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신이니까. 아시겠죠? 저번에 중간고사 때에도 내가 이거는 꼭 물어봐, 이건 꼭 물어봐, 이걸 얘기한 게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다. 철의 재련에서 코크스가 환원제다. O야 X야? 좀 다르다고 했지, 선생님마다. 원래는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걸 환원제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지. 꼭 물어보라 했는데 안 물어보고 틀렸잖아요. 오케이? 물어봤는데 좀 어물어물했다 하셨더라. 하여튼.
자, 다시 가요. 그러면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O야, X야? O야, X야? O인데 같은 족이면 모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X예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누구지? 예외사항? 수소. 수소. 수소하고 나트륨이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트륨은 금속인데 다르잖아. 맞지? 따라서 이 표현은 이렇게 쓰진 않고 주로 실제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OX, X인 거야.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럼 O라고 해야 돼. 오케이? 하지만 일족에서 수소는 예외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주기율표로 가서 우리가 주기율표로 가서 자, 그러면 제가 헬륨 위치를 잡아요. 내가 헬륨을 여기에 썼어. 이런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 그럼 이 주기율표는 무엇에 따라 한 거냐? 물론 순서는 원자 번호 순서로 쓴 거야. 야, 헬륨이 여기 있든 헬륨이 여기 있든 원자 번호 순서로 쓴 건 맞잖아. 그런데 헬륨을 이 위치에 놓은 건 뭐에 맞춰서 한 거냐?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1, 2, 3, 4, 5, 6, 7, 0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화학적 성질로 내가 구분을 하게 되면 성질이 다 비슷한 것끼리 했지만 누가 예외가 되지? 수소가 예외잖아. 따라서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그걸 같은 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바깥쪽에 위치하게 돼. 이렇게 들어가 놔야 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바닥 상태 오비탄에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 배치하게 되면 수소는 S1으로 끝나니까 여기, 헬륨은 S2로 끝나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야 됐지만 요 녀석 위치가 여기 이결란 적은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아시겠죠? 오케이? 참고로 화학적 성질하고 원자과 전자수 잘 해놓으시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요거는 뭐 더 못할 것 같고.